자, 이제 유리함수에 대한 설명을 할 거야. 지금은 뭐 엄청 막 적으려고 하지 말고 내용을 먼저 익히시고 적을 사람은 찍어가서 자기 노트에 잘 정리하시면 돼. 자, 유리함수는 아까 말한 대로 분모에 미지수가 들어있는 형태의 어떤 함수들이야. 근데 이제 그 중에서 그 유리함수 중에 우리는 가장 간단한 형태만 다룰 거야. 높아봤자 차수가 분모랑 같은. 분모도 1차 보통. 분자도 높아봤자 1차 아니면 상수 이렇게 되어 있는 거 할 겁니다. 그러면 유리함수 공부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하는데 이미 함수 공부하는 방법이나 순서는 여러분들 다 배웠어. 어떻게 배웠는지 내가 예를 들어 줄 테니까 유리함수도 그 순서대로 한번 잘 봐봐. 우리 2차 함수 배웠으니까 2차 함수 보면 요거부터 배우죠. 요거 배우는 목표가 뭐지? 2차 함수 배울 때 얘부터 배웠어. 이걸 배우는 목표가 뭐였을까? 이걸 가지고 그래프의 기본 모양을 배우는 거야. 그래서 얘가 뭐 양수면 어떻게 생겼고 얘가 음수면 어떻게 생겼고 그죠? 절대값이 커지면 어떻게 되고 작아지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요거 보면서 무슨 대칭축 같은 거나 중요한 꼭지점 같은 2차 함수의 특성을 이거 갖고 배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미 기본식 배웠을 때 2차 함수의 모양, 특성을 다 배우는 거라고. 그래서 얘가 중요한 거야. 얘네들한테 시험 문제 이렇게 안 주죠. 근데 얘가 제일 중요한 거라고. 기본 모양과 그 특징을 배우는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걸 배웠다고. 이건 뭐죠? 저 그래프랑 모양은 똑같은데 위치가 바뀌는 거지. X축 방향을 얼마나 갔는지 Y축 방향을 얼마나 갔는지 평행이동에 대한 얘기란 말이야. 그럼 꼭지점도 움직여가고 막 그렇죠. 그렇다고 모양이 바뀌는 건 아니지. 모양은 결정된 거야. 이미 이거 배울 때 A가. 자, 그래서 이거 보면 이제 꼭지점 좌표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쭉 그리면 되어지 이렇게. 이거 배운 다음에 뭐 배웠어? 일반형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우리 2차 함수 배울 때 이렇게 문제가 잘 났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막 대칭축, 이칭 같은 거 빨리 정하고 모양 보고 그려가지고 막 공부했단 말이야. 역시 이것도 꼭지점 알고 싶으면 이렇게 고치는 게 맞지만 나랑 공부할 때는 너네 1학기 때 이렇게 완전 제곱식을 고쳐놓은 다음에 문제 푼 일이 거의 없을 거야. 왜? 모양이랑 특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마이너스 2a분의 b고 굳이 알고 싶으면 대입해가지고 꼭지점 구하면 되니까. 그래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기본 모양을 가장 기본식에서 모양 특징을 알아두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평행이동이나 일반식은 필요하면 그냥 바꿔서 하면 되니까. 그래서 요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라고 보면 돼. 그러면 유리함수든 다음 주에 배우는 무리함수든 2학년 올라가서 배우는 지수함수든 로그함수든 삼각함수든 똑같다고. 가장 기본 모양의 그래프의 모양과 특징을 잘 공부해두고 그 다음 전부 다 나머지는 평행이동이나 뭐 대칭이동이나 하여튼 이동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하는 순서는 이미 이렇게 공부하라고 다 가르쳐준 상태. 그럼 이제 유리함수도 그런 식으로 내가 순서대로 해주겠다 그런 얘기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공부하기가 편한 거야. 자, 이제 첫 번째 마치 2차 함수에 예에 해당되는 걸 공부를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 그래프는요. 식 모양이 이렇게 생긴 걸 기본으로 할 겁니다. 이게 거슬러 올라가면 초등학교 때 배웠는데 혹시 이거 배운 적 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배우나 6학년 때 배우나 함수 들어있을 텐데 그때 혹시 정비례, 반비례 뭐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 오케이. 그래서 이게 정비례, 요게 반비례. 정비례는 이렇게 생기거나 이렇게 생겼고 반비례는 이렇게 생겼고 그치? 그거야 이거. 그게 이 그림이야. 유리함수가 그거야. 반비례 그래프 따지면. 근데 이제 초딩 때는 이걸 막 평행이동 시키고 이런 걸 배우기가 힘드니까 그냥 반비례라는 게 뭔지에 대한 얘기만 주로 배운 거고 지금은 그 반비례 그래프를 조금 자세하게 배운다. 이렇게 정도 내용인 거야.
자, 그래서 y는 x분의 k라고 써있는 얘가 가장 y는 ax제곱처럼 기본식인 거야. 이걸로부터 모든 모양이 다 결정이 되고 모든 특징들이 다 결정이 돼서 끝나는 거야. 그리고 이것들은 위치만 변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의 특징을 얘기해 줄게. 얘는 반비례 그래프라고 생각해도 되고, 여기 초등학교 때는 양수인 쪽만 배웠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있었지만 실제로는 음수 쪽에 이런 그림이 쌍으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얘는 직각쌍곡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선생님, 직각 아닌 쌍곡선도 있어요? 네, 있어요. 이제 기하에서 배울 거야, 그거는. 기하에서 쌍곡선 기본 모양은 뭐 이렇게 돼 있으면 뭐 이런 식으로 쌍곡선 그림을 배웁니다. 근데 얘는 조금 특이한 구조죠. X축, Y축이 이제 수직으로 돼 있으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얘처럼. 그래서 이 선이 직각으로 돼 있는 어떤 모양이야. 그래서 이거가 특수한 경우고 일반적인 쌍곡선은 기하에서 배울 거예요. 어쨌든 얘는 부르는 이름이 직각쌍곡선이라고 하는데 그림 모양은 딱 두 종류밖에 없어. 요렇게 생긴 그림이 있어. 쌍으로 생겼어, 항상. 그러니까 1사분면하고 3사분면 쪽으로 이렇게 쌍으로 하나 생기고, 또 다른 하나의 그림은 2사분면 쪽하고 4사분면 쪽에 쌍으로 그려지는 이렇게 두 종류의 그림이 있습니다. 마치 A가 양수이면 아래로 볼록이고 A가 음수이면 위로 볼록인 그림, 이렇게 공부했듯이 유리함수는 요 K 숫자가 모양을 결정하는 숫자야. K가 양수이면 1사분면과 3사분면 쪽에 그려지는 그림 모양으로 생기게 되고, K가 음수이면 2사분면하고 4사분면 쪽으로 쌍으로 그림이 노란색 그림이죠. 그래서 여기가 K가 양수일 때 그렇고, 그 다음에 K가 음수일 때가 바로 이런 그림입니다. 일단 그 그림 두 개를 알아둬. 마치 이거 보고 이렇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냐 물어보는 것처럼 얘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이렇게 생겼던지 이렇게 생겼다. 일단 여기까지 알아두는 게 제일 중요해. 그래프 모양을 알았으니까. 근데 그게 모양이 변하는 건 A가 변하면서 A가 양이냐 음이냐에 따라 다르듯이 여기서는 요 분자 상수가 양이냐 음이냐에 따라서 다르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2차 함수 배울 때는 그러면 똑같이 양수이더라도 모양이 이렇게 생긴 놈도 있고 뭐 이렇게 생긴 놈도 있고 뭐 이렇게 생긴 놈도 있고, 이거 차이는 어디서 생겼죠? 이 A 값이 어떨 때? 클수록 폭이 좁아지죠. 작을수록 커지지. 근데 음수 쪽도 있으니까 절대값으로 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오므라드는 거고, 절대값 작아지면 펴지고, 이렇게 배웠지? 그거랑 똑같아. 얘도 똑같이 양수이든 똑같이 음수이든 간에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절대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표현을 원점에서 멀어진다? 뭐 또는 이거 뭐라고 그래? 공률, 휘는 정도가 달라. 그러니까 얘 아까 보면은 2차 함수도 이렇게 생긴 그림하고 이렇게 생긴 그림이 있으면 아무리 평행이동해도 겹칠 수가 없죠. 휘어진 정도가 다른 거니까. 얘도 마찬가지야. 원점에서 멀어진다는 차이만 있는 게 아니고 이 휘어진 정도가 달라요. 그래서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더 펴진다? 가 됩니다. 펴진다? 좀 말이 좀 웃긴데 그럼 비교를 해줄게. 자, 이제 요거를 쓰려면 만약에 양수라고 치고 y는 x분의 1 그림이 이렇게 생겼다. 예를 들면 그럼 x분의 2 여기 더 커지면 원점에서부터 멀어진다는 의미이고 펴진다는 게 이렇게.
그럼 얘를 아무리 갖다가 움직여도 얘랑 겹칠 수는 없어요. y는 x분의 1은 많이 이렇게 휘었고 얘는 조금 덜 휘어가지고 붙이려고 해도 안 붙어. 모양이 다른 거야 아예. 그럼 x분의 2 그림이 이렇게 생겼다면 반대쪽도 마찬가지. x분의 3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나요? 그러면 또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숫자가 양수들 무슨 절대값으로 커지면 커질수록 원점에서부터 바깥쪽으로 멀어져 가는 느낌인 거고 휘어진 정도 점점 이렇게 약간 펴지는 거. 그런 식으로 변하는 게 기본 그래프의 모양이에요. 이게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 폭이 좁냐 넓으냐에 해당되는 내용처럼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K가 양수면 1사분면 3사분면 쪽의 쌍으로 니네 볼 땐 이게 1사분면 3사분면 1사분면 3사분면 쪽 쌍으로 K가 음수라면 2사분면 4사분면 쌍으로 그런데 절대값이 커지면 바깥으로 밀려나는 모양이긴 한데 이게 휘어진 정도가 점점 펴지면서 그래서 절대 평행이동으로는 이 숫자가 다르면 겹칠 수가 없다. 이 숫자가 다르면 그럼 절대값이 같으면요? 숫자가 똑같거나 절대값이 똑같으면 얘를 y축 대칭 이동시켜버리면 겹칠 수 있겠죠. 평행이동으로 못 겹치지만 양음에 대해서는 절대값만 똑같으면 대칭 이동으로 겹칠 수 있어. 근데 이게 숫자가 절대값으로 다른 숫자들이라면 절대 어떤 방법을 써도 겹칠 수가 없다고. 자, 그러면요. 2차 함수를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이거 a 값에 따라 이게 폭이 좁아요 넓어요 그렇게 공부한 다음에 배웠던 게 이 2차 함수의 그 그림의 기본적인 특징적인 부분을 배웠다고. 2차 함수에서는 특징적인 부분이 대칭축에 대해서 양쪽이 대칭 모양이라는 거가 특징인 거고 꼭지점이라는 게 있다는 게 이제 특징이었지. 그러면 이렇게 생긴 유리함수는 뭐가 특징이냐? 여기에는 이제 점근선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있다는 거야. 이 그림의 특징은 점근선이라는 개념이 특징이야. 엄청 중요해. 이게 그 특징이 그 그래프의 모습을 결정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 점근선 개념 잊으면 안 됩니다. 유찬아, 점근선이 뭐야? 이게 무슨 뜻이야? 점근선. 가까워지는데 닿진 않는. 그렇죠. 점점점 점차적으로 가까워진다. 근이 가까워진다는 뜻은 건 알겠니? 근시, 접근. 네. 점점점 가까워지는 기준선을 줄여서 점근선이라고 해요. 그럼 이 그래프에서 어떤 걸 말하는 거냐면 이 그래프들이 아까 유찬이 얘기한 대로 점점 가까워지긴 하는데 절대 만날 수 없는 나의 이상형. 막 사귀고 싶어서 가까워질 수는 있지만 만날 수는 없어요. 짝사랑이죠. 짝사랑. 여기서는 뭐가 점근선 개념이냐면 바로 이 선과 이 선을 점근선이라는 얘기부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계속 끝없이 x가 커지면 점점점 값이 커져요. 왜냐면 x가 커지니까 분모가 커지니까 이 전체 값은 작아진단 말이야. 1000분의 1, 만분의 1, 100억분의 1 점점점 0에 가까워지겠죠. 오케이? 그거 배우는 게 미적분이야. 점점점 어떻게 된다. 하여튼 이게 점점점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 축이랑 닿진 않아. 나중 x가 100억 정도 되면 100억분의 1 그러면 눈으로 구별이 안 될 정도지만 닿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가까워지기만 한다는 뜻이야. 이게 점근선인데 가장 기본 그림에서의 점근선은 x축과 y축이 점근선 역할을 하는 거야. 근데 x축을 식으로 쓰면 어떻게 하니? x축을 식으로 쓰면 y는 0, x축을 식으로 쓰면 x는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x축, y축 점근선을 이제 한다 그 말이 맞긴 한데 앞으로 표현은 되도록이면 x는 0과 y는 0을 점근선으로 합니다. 라고 이제 읽어주면 돼요. 그래서 이 선이 이것도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 얘도 x축이든 y축이든 점점 가까워지는 기준선이 점근선 개념이 있다는 거. 요게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평행이동되면 이 점근선도 평행이동된 만큼 똑같이 움직여 가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죠? 여기도 꼭지점이 0,0이었지만 움직인 만큼 꼭지점이 움직여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근선이라는 게 이 유리함수 그림의 가장 핵심이기도 해. 됐어요? 그 다음 네 번째, 이제 3번과 4번, 이제 이거는 너무 여러분들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3번, 4번이 어떤 문제를 다루거나 응용을 할 때 가장 필요한 기본인 거야. 요 3번, 4번 중에 4번이 바로 대칭성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2차 함수 같으면 선대칭이에요. 이 대칭축이라는 선에 대해서 양쪽 그림이 똑같이 생겼거든요. 그죠? 선대칭이죠. 그래서 이 유리함수도 대칭성이 있는데 미리 얘기를 하자면 얘는 어떤 점에 대해서 대칭이기도 하고 말할 때 점대칭이라고도 부를 수 있고 어떤 선에 대해서 대칭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연결할 수 있다면 오늘 배운 유리함수 중에 지금 거의 20번까지 다 배운 거예요. 사실. 그걸 갖다 이제 이렇게 바꿔서 내기도 하고 이렇게 바꿔서 내기도 하고 그런데 내용은 다 이거야 그냥. 그래서 대칭성에는 점대칭이기도 하고 선대칭이기도 한데 만약에 이 그림이라면 이 하얀 그림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점이 대칭 이동해서 여기까지 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이런 점은 대칭 이동하면 여기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저 그래프는 원점 대칭이죠. 원점 대칭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를 해줄게. 점대칭을 먼저 해석할게. 점대칭은 지금 여기서 볼 때 원점 대칭이라고 했는데 0,0에 대해서 대칭이지.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연결하는 게 중요한 거냐면 점근선을 즉 이 대칭점은 점근선의 교점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럼 점근선이 움직여가도 이렇게 점근선이 있고 이렇게 점근선이 있으면 그 점이 대칭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점대칭일 때에는 대칭점은 두 점근선의 교점이 점대칭, 대칭점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같으면 0,0인 거죠. 그게 원점이에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았을 때라면 0,0이 대칭점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제 요즘엔 이걸로도 내기 시작해서 보니까 예전에는 문제수가 많지 않았는데 지금 이제 이 대칭점 말고 점근선 교점 말고도 대칭 직선, 선대칭, 직선이 선이니까 이 대칭 직선으로 묻는 문제들도 있어. 그러면 한번 여기서 생각해 볼까? 이 하얀 그림을 어떤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다라고 말하려면 그 직선이 어떻게 생기면 이 대칭성에 해당되는 대칭 기준선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면요. 결론 그냥 얘기할게요. 요 대칭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이요. 요거 대칭점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에 대해서 이 그림은 대칭이에요. 여기다가 옆에다 그려보면 좀 더 확실하나? 이렇게 된 그림이 자체가 y는 x라는 이 직선에 대해서 뒤집어 봐도 계속 똑같이 나오겠죠. 대칭 직선이 맞아요. 이거. 그것만 있는 건 아니야. 대칭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야. 즉 여기다 대고 이 그림이 있는데 요 직선에 대해서도 대칭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되지? 그러니까 유리함수는 점대칭인 경우도 점대칭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선대칭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점대칭, 대칭점은 점근선의 교점이야. 그 다음에 그거 직선이 또 대칭성을 나타낼 수 있어. 근데 그 직선은 점근선의 교점, 즉 대칭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이거나 마이너스 1인 직선. 그 두 개뿐이 없어. 여기서 조금만 휘어진 직선이면 대칭성이 안 돼요. 뒤집으면 이상하게 막 펄럭펄럭거리고. 그러니까 대칭 직선은 요겁니다. 대칭 직선은 점은 대칭점 지나면서 기울기는 1짜리와 마이너스 1짜리 이렇게 딱 두 개.
요 직선이 바로 대칭 직선입니다. 아무 어려울 거 없죠. 대칭점은 점근선의 교점이고 직선은 그 점 지나가면서 기울기가 1짜리 아니면 마이너스 1짜리 이게 딱 두 개밖에 없다. 요게 이제 시험 문제로 많이 출제되기 시작했어 이제. 자 여기까지 얘기하면 내가 얘기한 게 대충이야. 요 정도 얘기를 한 거예요. 생겼고 1, 2번, 3, 4번이 그 그림의 특징. 그 숫자가 변하면서 어떻게 될지, 그 다음에 위치를 결정하는 내용들이 여기까지만 들어간 거고, 그 다음은 이제 대칭성이나 그 다음에 점근선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 문제 풀 때 니네 학교 시험 문제 중에 실제로 점근선만 알아도 문제를 그냥 답을 쓸 수 있는 문제들도 출제가 많이 된단 말이야. 특징을 알고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까지가 기본 그래프예요.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한번 살짝 넘어갈게. 그래프의 평행이동 관계로 식을 한번 줘볼게요. 그러니까 얘가 얘처럼 써줬을 때 이거에 대한 식을 한번 불러보면 y는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식을 보고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는 거 y는 x분의 모양은 k 요 그래프를 모양은 이미 여기서 결정이 된 거야.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x 대신에 x 빼기 m이라고 써 있으니까 x축 방향으로 m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n만큼. 여기 q만큼. x축 방향으로 p만큼. 똑같은 걸 부족하고. 평행이동은 함수 종류를 가리지 않고 똑같은 표현이다. 그러니까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였다라고 읽을 거라고. 자, 그러면 너네들이 이걸 보고 이제 알 수 있는 게 대칭점 점근선 알 수 있을까요? 원래 점근선은 얘였죠. x는 0, y는 0. 근데 평행이동하면 이 점근선들도 따라서 움직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 n만큼 갔으면 점근선은 어떻게 돼 있다고 보면 돼? x는 n만큼, y는 n만큼. 얘가 점근선이 된다는 거죠. 이해돼 여기까지도? 그러면 대칭점은 어떻게 될까요? 대칭점이 뭐라고 했냐면 점근선의 교점. x는 m, y는 n. 이거의 교점. 네, m, n이 대칭점이 되는 거죠. 그럼 대칭 직선은? 요점 지나면서 기울기가 1짜리라면 그 다음에 요거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라면 이렇게 쓰면 바로 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평행이동된 식은 이렇게 생겼고 이걸 보고 x분의 k라고 하는 요 그림이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했기 때문에 여기서 알아내는 정보는 점근선이 어떻게 돼 있고 대칭점이 어디고 대칭 직선까지 구하려면 이렇게 구하면 된다까지 이렇게 알 수 있으면 이 유형 지금 20개 중에 15개는 그냥 풀 수 있어요. 요거만 가지면 15개 풀 수 있다고. 근데 이거를 정리를 안 해두고 문제를 풀면 좀 헷갈리기 시작하면 이제 안 되니까 식 모양도 그렇고 여기까지는 아주 기본으로 여기까지 딱 기본으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여기까지 한번 내가 캡처를 해놓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필요하면 사진을 찍어두라고. 지울 거야. 지금 내가 저기 설명드리면서 뭐 쓰지 말라는 얘기가 끊어지지 않게 그냥 이거를 이렇게 계속 받아들이는 거야, 내용을. 그래서 이제 머릿속으로 정리가 좀 돼야 되니까 받아들이는 건 지금 조금 했을 거고 정리는 이제 써가면서 다시 이제 체크를 해보라는 거죠. 문제는 한 문제도 없으니까. 좀 이따 문제 풀어줄 때 보고. 근데 하나 풀고 하나 유형 풀고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단원이 아니야, 함수는.
자, 이제 여기까지 평행이동된 그림까지 했어요. 그럼 내가 이제 뭐 설명해 주려고 할까? 이거 일반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다가 살짝 이제 지울게요. 싹 다 지워지는 거 아니지? 나.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써 있을 때 말하는 거야. 그러면 그 일반형은 분모 분자가 이제 각각 1차로 돼 있는 요런 구조가 일반형이에요. 일반형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식을 주고 이거 뭐 점근선 말해봐. 또는 대칭점이 어디야. 대칭 직선 구해봐. 그러려면 이걸 보고 바로 알아보기가 좀 쉽진 않죠. 그죠? 그러면 이걸 보고 꼭지점 말해봐. 그랬을 때 그냥 바로 눈으로 보고 얘기하기 힘드니까. 그럼 우리가 하는 짓이 뭐였어? 이렇게 고쳐보면 알 수 있지. 그래서 근데 나는 이제 안 고치고도 웬만하면 안 고치고 하려고 할 텐데 이제 고치는 방법 자체는 알아둘만 하니까 요거를 요렇게 고쳐서 얘를 해석하는 방법을 소개시켜 줄게요. 자, 요건 숫자로 예를 드는 게 편할 것 같아서 예를 하나. 일반형을 보고 요거를 어떤 그림인지 우리가 그려본다 할 정도라면 요렇게 고쳐봐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서 예를 하나 들어볼게. 근데 고쳐보는 방법은 지금부터 얘기를 할 거긴 한데 이게 고치는 게 왜 그렇게 고쳐질 수 있느냐는 이미 아까 얘기했어. 아까 분수식 다룰 때 가장 기본은 분자의 차수가 낮아지는 쪽으로 정리를 해봐 라고 얘기했지. 낮아지는 쪽으로 정리해봐. 그래서 왜 x-1분의 x-2 있으면 이거 x-1분의 x-1 빼기 1 이렇게 써가지고 1 플러스 1 빼기 x-1분의 1 이렇게 고쳤잖아요. 이런 식의 기본 방향이야 이게 사실. 자, 그러면 그냥 이걸 알고 있지만 이제 고치는 방법으로 얘기를 할게. 자, 지금부터 잘 들어. 분모, 엄마, 분자, 자식. 우리 그러면 우리 저 경찰한테 엄마가 너한테 적대적인 인물이야 아니면 친화적인 인물이야? 친화적인. 네, 그럼 웬만하면 건들지 맙시다. 네, 엄마는 건들지 마. 웬만하면 고칠 거면 자식이 좀 고쳐주는 게 더 편해. 살기가. 자, 부모는 건들지 마라. 그러면 얘를 고칠 건데 자식은 아무리 자기가 달라 보여도 부모한테 DNA, 유전자를 받았기 때문에 좀 닮은 구석이 있죠. 그래서 얘를 엄마 모양으로 만들어준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다른 게 x 앞에 개수가 다르니까 얘를 묶어놓고 엄마처럼 쓰면 돼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뒷수수. 그러면 2x까지는 맞잖아. 근데 여기 마이너스 4가 생겼지. 그러니까 얼마를 보충해 주면 돼? 1. 그러니까 사실은 엄마랑 막 무슨 일 때문에 싸웠어. 지금 우칼 나이니까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와서 공부해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선생님도 원래 막 하고 있는데 남이 이거 해 그러면 그때부터 안 하는 좀 뭐라 하지 좀 중이 같은 그런 성격인데 하여튼 공부하다 싸웠다고 그래. 공부 때문에. 그러면 그거하고 엄마도 꿍 나도 꿍 하고 있으면 풀릴 수가 없죠. 그럴 때는 엄마가 와서 풀어주는 것보다 엄마가 와서 나 풀어주려고 하면 난 잘 안 풀려. 근데 내가 가서 살짝 얘기하면 엄마 금방 풀려. 엄마 미안해. 아까 내가 그냥 화가 나서 그랬어. 나 열심히 할 거야. 그러면 알았어. 그냥 금방 풀린다고 엄마. 그죠? 자, 하여튼 그래서 자식이 좀 고쳐주는 게 좋다는 거. 그렇게 되면 가정이 화목하겠지? 화목하면 우리 보통 뭘 그리냐? 하트. 그지? 사랑합니다 어머니. 하트를 그려주죠. 그러면 요렇게 쓴 게 얼마가 되겠어? 2. 요렇게 쓴 건 x-2분의 1. 자, 요게 일반형 유리함수를 그냥 평행이동돼 있는 식 정도 형태로 고친 거죠. 그럼 이제 얘가
나오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y는 x분의 1이라고 하는 1, 4분면, 3, 4분면 기본 그래프가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했다. 점근선 x는 2, y는 2. 그죠? 점근선 x는 2, y는 2. y는 x분의 1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이만큼. 그래서 대칭점은, 점근선은 x는 2하고 y는 2를 점근선으로 하고 대칭점은 2,2가 된다. 굳이 대칭 직선 구하고 싶으면 y는 1 바로 열고 x-2 플러스 2, 그죠? 마이너스 붙이고 어쩌저쩌 딱 되죠. 그럼 이 그림 그려볼 수까지 있어요. 이제 이게 x축 y축인데 점근선이 x는 2, y는 2, 이게 이제 새로운 기준선인 거고, 이게 숫자가 양수이므로 몇 사분면 쪽? 1사분면과 3사분면 쪽. 그러니까 이 그림이 그려지겠죠. 근데 이쪽을 그릴 때 조심해. 봐봐. 이쪽을 그릴 때 여기다 그려야 되는지, 원점 통과하게 그릴 건지, 위로 지나가는 건지, 그게 좀 헷갈릴 거란 말이야. 그것까지 정확히 그려야 돼요. 그러면 그때는 y절편 체크를 하면 돼. 어느 사분면 지나가는지 체크는 y절편 체크를 하면 돼. 그럼 y절편 체크한다는 건 x 대신 얼마 집어넣으면 되니? 0 집어넣으면 되죠. 그럼 0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2분의 3. 그죠? 0,2분의 3. 여기 지나간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 그림은 이렇게 그리는 게 맞는 거예요. 여기도 그럼 좀 더 이렇게 그리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림 그리는 방법이야, 지금. 점근선 그리시고,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체크해서 1사분면, 3사분면 쪽인지 2사분면, 4사분면 쪽 그림인지 체크하시고, 이렇게 이 축과 걸리지 않는 쪽은 그냥 아무렇게나 그려도 상관이 없지만, 축이 지나가는 쪽은 반드시 절편 체크를 해서 위로 그릴 건지 아래로 그릴 건지 결정하시고 그리라고. 이해되니? 오케이. 요렇게 그리는 거예요. 자, 요게 이제 일반형을 요 평행 이동된 형태로 고쳐서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야매 하나 줄게. 문제 풀 때 매번 이렇게 고쳐가면서 이 특성을 알아내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어. 그래서 그냥 이 상태에서 점근선을 읽거나 요걸로 바로 이식 보고 바로 이렇게 고칠 수 있는 방법으로 소개를 할 테니까 잘 들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 이렇게 한다고 뭐라 할 사람 없지만 15초 정도 더 갈 거예요. 자, 갑니다. 이제 잘 보셔야 돼. 자, 이제 10초라도 시간을 줄이겠다면 이 상황에서 점근선 읽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아까 x점근선이 얼마였지? 2. y점근선이 2였지. 자, x점근선은 분모가 0이 되는 자리, 즉 함수값이 없단 말이야. 분모가 0이 되는 자리, 거기가 x점근선이야. 그럼 이게 0이 된다는 건 x가 얼마야? 2. 그러니까 x는 2. 이게 점근선이야. 그럼 y점근선 어떻게 찾아요? 여기 x 개수가 얼마야? 1. 그죠? 그럼 y점근선은 요만큼 숫자가 여기 써 있는 거야. 이해되지? 그러니까 요 숫자 비율, x 앞에 개수끼리의 비율이 y점근선을 말하는 거야. 그러면 이 식을 보고 점근선은 그냥 일단 말할 수 있다고. 그럼 요거 점근선 어떻게 돼? 점근선 x는 마이너스 a분의 b요. 그죠? 분모가 0 된다고 생각하고 x값 계산해봐. 맞아? 이해됐어? 그럼 y점근선은 어떻게 쓰면 돼? a분의 c가 y점근선 위치라고. 마치 두 분의 합, 두 분의 곱, 뭐 비슷하죠? 그래서 점근선 위치는 그냥 이제 이걸 고치는 거 필요 없이 점근선만 내가 있으면 되겠어 한다면 고칠 필요가 없다고. 그냥 보고 점근선 위치 딱 나와버리니까. 이해되죠? 자, 요게 이제 점근선 위치 정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를 좀 빠르게 이렇게 고치고 싶어. 그래서 막 묶어가지고 정리하고 뒷수습 해가지고 얼마 써주고 한 다음에 이렇게 쪼개 쓰는 일이 자주 하면 이제 싫으니까 그 모양 같은 것도 빨리 알아볼 수 있게끔.
이걸 한 번에 고치는 방법은 이렇게 고치면 돼요. 얘를 보고 이제 고쳐볼게. y는 이렇게 쓰고 분모 엄마는 건들지 말라고. 그럼 이 모양 숫자는 어떻게 찾으면 되냐면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x값 얼마죠? 2. 네, 2를 여기다 집어넣어. 계산해.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x값을 계산해봐. 그럼 분자 얼마 돼? 1. 그게 모양이에요. 오케이? 네, 그게 모양이라고. 그리고 y점근선 이거 보고 쓰시면 됩니다. 요게 한 번에 고치는 방법이에요. 한번 연습해볼까? 하나만. y는 x 플러스 3분의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걸 한 번에 한번 고쳐보자고. 그럼 y는 x 플러스 3분의 여기 집어넣으려면 분모 얼마가 돼야 돼? 0 되려면 마이너스 3 집어넣어봐. 7. 그럼 y점근선은 이렇게 쓰면 그냥 한 번에 고친 거라고.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 중간 과정은 지금 처음에 할 때 이렇게 고쳐진 게 맞아. 차수 낮추는 방법 기본이야. 같이 만들어 놓고 뒷수습하면 돼. 나눗셈 했다고 생각해도 돼. 2x 빼기 3을 x 마이너스 1로 나누는 거니까 2가 몫이 되니까 2x 빼기 2가 되니까 빼면 마이너스 1. 따라서 맞나? 2x 빼기 3 2에 2x 빼기 2 마이너스 1. 그러면 몫이 2가 되니까 2는 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몫이 2지? 그럼 몫이 2가 되고 x 마이너스 1분의 나머지가 왜 마이너스 1이냐? 플러스 1이 아니고 이거 잘못했네. 2x 맞는데? 마이너스 4 그럼 플러스 1이어야 되잖아. x 마이너스 2로 나와요. x 마이너스 2로 나오는 건 미안하다. 이렇게 되면 좀 말이 이상하죠. 1이 나오죠. 이렇게 써진 거란 말이야. 나눗셈에서. 그거를 그냥 이렇게 묶어서 쓴 것 뿐인 거야. 근데 그것도 이제 시간이 걸리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하라고? 분모 쓰고 여기가 0이 되게 하는 x값을 대입해서 분자값을 쓴 게 모양. 점근선 위치 보고 그냥 y는 써주면 돼. 이러면 이제 한 번에 끝난 거다잉. 자, 이제는 웬만하면 점근선 나오는 부분 문제는 그냥 이것만 가지고 직접 보고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모양이 이제 양이냐 음이냐까지 이제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면 고쳐야 되는데 그때 고칠 때는 지금처럼 고치면 조금 더 빠르다. 그래 됐어요. 오케이.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는 다 알 수 있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큰 핵심 중에 마지막 관계는 이제 앞에서 2차 함수 배울 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그 당시에는 없었던 건데 이제 이거 배울 당시가 되니까 우리가 저번 시간처럼 역함수 배웠기 때문에 이 유리함수의 역함수 얘기가 이제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리함수의 역함수 모양을 쓸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처음에 한 번은 내가 이렇게 해서 구하면 돼 라고 이렇게 써줄 거야. 근데 이게 시간이 한 4줄은 써야 될 거야 아마. 그래서 귀찮기 때문에 이거의 역함수를 직접 여러분이 쓰는 공식을 하나 외워두라고. 역함수를 굳이 쓰고 싶으면 이거의 역함수를 쓰는 공식을 하나 외워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뭐 상관없지만요. 그래서 유리함수의 역함수는 내가 처음에는 구해줄게. 구하는 방법대로 구해주고 이렇게 쓰는 게 너무 귀찮고 힘드니까 실전에서는 그냥 공식처럼 외워서 써 라고 정해줄게. 자 여기 y는 ax 플러스 b 분의 cx 플러스 d 요렇게 이제 그 유리함수 일반식이 있어요. 이거의 역함수를 한번 불러보자. 역함수를 구해보자. 그러면 f 역함수는 어떻게 써질까? 요거를 이제 먼저 구해본 다음에 특징으로 해서 공식점 외워라. 보여줄게. 요거 한번 해볼게요. y는 ax 플러스 b 분의 cx 플러스 d 있어. 자 이거를 역함수를 구하고 싶으면 y는으로 써있는 이 식을 어떻게 고쳐야 된다고? x는으로 먼저 고치라고 했지. x는으로. 그런 다음에 xy 바꾸는 거야. 그러면 요거를 1분의 y라고 생각하고 요렇게 곱한 것과 요렇게 곱한 걸 써볼게. 이렇게 곱하면 ayx 플러스 by는 이렇게 곱한 게 cx 더하기 d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걸 x는
여러 식을 정리해야 되니까 x가 들어있는 놈은 좌변으로 움직이고 x 안 들어있는 놈은 우변으로 보냈다고 칠게. 그럼 요렇게 가면요. ay 빼기 c의 x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건 넘어가니까 d 마이너스 by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x는 이라고 고치면 ay 빼기 c 분의 마이너스 by 플러스 d 이렇게 될 것이고 여기에서 xy를 바꾸면 역함수가 되는데 그럼 어떻게 써지면 돼? y는 ax 마이너스 c 분의 마이너스 bx 플러스 d 이렇게 쓰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역함수로 가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ax 빼기 c 분의 마이너스 bx 플러스 d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외우더라고 공식으로 외우더라고 하는 건 매번 이거 계산한 다음에 구하려고 하지 마시라 이런 얘기지. 그냥 이거 보고 이렇게 쓰라고. 이거 보고 이렇게 쓰든지. 자 그러면 어떻게 변한 건지 눈으로 한번 살펴봐봐. 둘이 차이가 뭔지. 어떤 차이가 있죠 둘이? 뭔가 비슷한데 달라. 뭐가 바뀐 걸까요? 얘를 이렇게 쓴 거예요. 정근선. 응. 아니 요거만 보고 얘기하면 돼요. 정근선 따지는 건 그냥 이 자체로 따질 수 있으니까 이 식이 이렇게 된 거라고. 역함수가 이렇게 생긴단 말이야. 이 식이 이렇게 변하는 거를 조금 단순화해서 어떻게 좀 해보라고. 보여요? ax 자리 변함이 있나 없나? 없지? 그럼 b 자리는 바뀌었지? cx 자리 바뀌었지? d 자리는 변화 없죠? 오케이. 그러면 얘를 역함수를 이렇게 쓴다고 하는 맞아 이렇게 구한 거야. 근데 그걸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하고 여기를 자리가 바뀌고 있는 게 보여요? 게다가 뭐까지? 부호가 반대로 변하고 있는 거 보여? 그거예요. 여기가 여기로 이렇게 된 거. 그러니까 얘가 자리 바꾸면서 부호 바꾸기, 자리 바꾸기, 부호 바꾸기. 이렇게 역함수가 생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게 원래 함수면 역함수는 그럼 어떻게 쓰면 된다는 얘기야. x 쓰고 요게 내려오면서 부호가 바뀌니까 마이너스 3. 얘가 올라가면서 부호가 바뀌니까 플러스 2x에 얘는 관 상관없이 이렇게 써주면 역함수가 바로 생긴다는 거지. 됐어? 외워둬. 역함수. 자, 여기까지 공부하면 사실은 이제 역함수 내용도 끝인데 내가 한 가지 더 알려줄게. 그러면 y는 x-m 분의 k 플러스 n이라고 되어 있는 이런 모양에서 바로 역함수를 구하라면 어떻게 쓸 건가? 얘는 그냥 공식적으로 외워서 쓴다고 했어 지금. 그럼 이런 모양인데 역함수를 쓰고 싶다면 이거 뭐 통분 정리한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역함수 구할 거야? 그건 아니죠. 내가 쓸 테니까 니네가 그러면 뭐가 바뀌었는지 봐봐. y는 x 빼기 n 분의 k 플러스 m. 바뀐 게 뻔하죠. x 정근선, y 정근선 위치만 바뀐 거지. x, y가 바뀐다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얘가 내려오면서 부호가 바뀌어서 들어오는 거고 마이너스 m이 넘어가면서 플러스로 바뀐 거죠. 오케이? 요게 역함수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는 얘하고 얘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굳이 구하고 싶으면 공식으로 외워서 쓰기 바라요. 추천. 이거 맨날 쓰지 마. 오케이. 얘는 이렇게 고치는 방법은 알아두어야 되고 대신 빨리 쓰고 싶다면 이렇게 아까처럼 요령으로 쓰시라고. 그래야 시간이 단축이 됩니다. 그래서 유리함수의 역함수는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냥 팁을 하나 더 줄게요. 혹시 문제 중에 이 유리함수가 몇 사분면을 땡사분면을 지난다 또는 지나지 않는다
이런 문제를 만나게 되고 이거는 출제가 아주 자주 되는 유형이라서 땡사분면을 지난다, 지나지 않는다의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딱 두 가지만 체크해서 문제를 다루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일단 모양 챙기셔야 돼. 이렇게 생겼는지 이렇게 생겼는지 따라 완전히 다르니까 모양 체크. 모양 체크 어떻게 해요? 무슨 모양 체크 뭐야? 여기 이 숫자만 빨리 챙기라고. 양수인지 음수인지. 그리고 두 번째가 아까처럼 Y절편 체크하라고. 아까 이 그림 그릴 때 이게 3, 4분면을 지나지 않도록 막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Y절편이 양수 쪽으로 지나가야 돼. 이런 건 알고 있잖아. 그치? 그것처럼 모양 일단 알고 나서 Y절편 체크를 하는 게 이 문제의 결론이다. 혹시 드물게 X절편을 체크해야 되는 상황도 생길 수 있는데 90% 이상은 Y절편 체크하면 다 나와요. 그래서 모양과 절편 체크로 사분면을 지난다, 지나지 않는다의 문제는 해결하려고 기본을 잡으라고. 됐죠? 자, 여기까지가 내가 기본 유형으로 해줄 수 있는 모든 함수 내용 다 정리했어. 역시 필요한 사람은 찍어두시기 바람. 네, 영상 올릴 때, 영상은 아마 월요일쯤 올라갈 것 같은데 영상 올릴 때 캡처 사진도 같이 올릴게요. 영상이랑 반드시 체크해 두셔야 됩니다. 자, 지금 내가 이제 한 30분 정도 떠든 것 같은데 유리함수가 어떻게 생겼고 뭔가 모양을 정하는 방법이라든가 뭐 특징, 점근선이나 대칭성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조금 기억에 남아요? 내가 문제 풀 때는 그냥 그걸로 하면 어떤 사람은 이래 답 이거 이렇게 쓸 걸 이렇게 쓸 수 있는 부분도 생긴단 말이에요. 점근선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일단 유리함수는 요게 기본 내용입니다. 이제 이거에 좀 더 추가로 해줘야 되는 내용이 있다면 그거는 문제에서 해결을 할 텐데 나온 김에 그냥 요건 뭐 문제로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지만 이런 거 한번 보여줄게. 요거는 그냥 참고로 들어. 예를 들면 유리함수 하나 있어. 요거 모양에 해당되는 K 숫자가 양수이므로 1사분면과 3사분면 쪽에 쌍으로 생기는 그림 맞죠? 이렇게 생겼다고요? 자, 그러면 요때 여기에 이제 요 점에서 그 그래프 위의 점에서 Y축에다가 수선, X축에 수선 내리면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이 생긴다고. 자, 이 그림이 이 그림이야. 이 직사각형의 넓이 얼마예요? 3인 거 알겠어? 그러면 요 점에서 이렇게 내리고 요 점에 내리고 요 빨간 직사각형 요 넓이는 얼마가 되나요? 요것도 3이죠? 그런 인식은 좀 해주라고. 무슨 말이냐면 이거 양변에 x 곱해버리면 x, y는 3 이렇게 표시된다고. 그러면 x좌표와 y좌표의 곱이 3인 건데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의 x좌표와 이 그래프 위의 점의 y좌표를 곱했다는 건 결국 직사각형 넓이의 의미가 된다고. 그러니까 직사각형 넓이는 어디서 어느 그래프 위에 어떤 점에서 수선내서 만든 사각형이든 넓이가 3이 된다는 얘기와 동일한 개념이라고. 그지? 평행 이동하면 이동한 만큼 직사각형이 더 생겨나면 그 넓이 더해주면 되는 거죠. 두 번째요. 이것도 이제 문제 유형으로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요거는 이제 그냥 상식인 거고. y는 x분의 2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자, x 양수로 한정 지어 줄게요. 이때 그럼 x분의 2가 이제 이렇게 생겼단 말이죠. 그러면 이 그래프 위에 한 점 a에 대하여 x축의 수선의 바, y축의 수선의 바를 내리고 y축의 수선의 바를 내려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바를 AB라고 하고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은 C라고 하자. 이때 AB 길이와 AC 길이 합의
최소값을 구해봐 라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는 대표 유형 중에 또 하나라서 나온 김에 소개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문제 풀이 과정을 좀 볼게. 여기 그냥 임의의 점이니까 x좌표는 양수인 쪽이야. 그럼 a, a분의 2라고 생각할 수 있나요? 맞아요? 이게 평행이동된 것도 평행이동돼 있는 뭐 여기 플러스 2 뭐 이런 것도 다 돼요. 상관없어. 이렇게 점을 잡아. 그러면 AB 길이가 뭐로 표시가 되겠니? AB 길이 얼마예요? AB 길이 이 점의 y좌표 길이만큼 되죠. 맞아? 그러니까 a분의 2라고. AC 길이는 또 얼마예요? a지. x좌표, 그죠? 그러니까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거야. a가 양수야. 생각나는 게 있어야지. 아직 안 배웠을지도 몰라. 내일 배울 수도 있어. 아니면 뭐 양수 조건이 주어진 상태로 두 수의 합의 최대 최소 문제, 산술평균, 기하평균 사용하는 문제야. 내일 좀 더 배우시든가.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요거 풀이는 두 수의 합은 크거나 같다 2루트 두 수의 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a 더하기 a분의 2는 2루트 2보다는 크거나 같으니까 최소값은 2루트 2예요 라고 하는 얘기. 그러니까 산술평균, 기하평균이 접목된 직사각형에서의 가로 길이, 세로 길이 또는 둘레 길이의 최소값일 수도 있어. 그러면 2배씩만 들어가면 되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똑같아요, 식은. 요런 문제가 대표 문제 중에 하나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좀 가능성이 있겠다 싶은 문제는 지금 생각했는데 또 잘날 수도 있겠다 싶은 문제가 산술기하 말고 생각이 안 나는데 갑자기 까먹었어. 뭘 해주고 싶었더라고. 산술기하 관계 말고 갑자기 뭐 기억이 안 나. 망한 것 같은데? 없어. 뭐였지? 기억났다. 혹시 이 유리함수 문제 중에 하나 또 자주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y는 x분의 a라는 어떤 그림인데 a 양수야. 그럼 이제 1사분면 쪽하고 3사분면 쪽의 그림이 그려지는 이런 그림이란 말이죠. 이럴 때 이 대칭점 점근선의 교점에서 요 그래프에 있는 어떤 점까지의 거리의 최소값이요. A점이 어디 있을 때가 가장 가까울까를 생각해 봐봐. 너네는 그냥 상상으로 한 게 맞을 거야. A점이 그래프 위에 그래프 중에서 어디쯤 있을 때가 이 거리가 가장 짧을까요? 그러면 여기 있으면 이 길이가 더 긴 거야? 이 길이가 더 긴 거야? 이게 더 길고 이게 짧죠? 이거보다 더 짧은데 어디 있을까? 가장 짧은데 거기요. 그죠? 느낌으로는 거기지. 맞아요. 거기 어디요? 그거 기준을 삼아. 바로 대칭직선. 그러니까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이 대칭직선 있죠? 이 대칭직선과 만나는 요 자리. 요 자리가 원점에서부터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거야. 여기서부터 옆으로 조금 벗어날 때마다, 그러니까 이 휘어진 부분 중에 가장 불룩한 부분이
원점에서부터 45도로 갔을 때 만나는 자리가 가장 불룩한 자리고 거기서 조금 벗어나면 이렇게 멀어진다. 가장 가까운 자리는 결국 대칭 직선과 만나는 요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예를 하나 들어볼게. 공식도 하나 알려주려고 내가 만든 거. 혹시나 y는 x분의 2 그림이라고 칠게요. 이때 이 OA 길이의 최소값을 찾아볼게. 그러면 이 그래프하고 누구랑? 대칭 직선이랑. 그럼 원점진하고 기울기가 1이니까 어떤 직선이야? y는 x라는 직선이 되겠지. 요 두 직선이 만나는 점, 거기가 가장 가까운 위치야. 그러니까 x분의 2하고 그 다음에 y는 x하고 이렇게 갖다 놓고 풀면 이렇게 되니까 x제곱이 2가 되죠. 그러니까 x가 얼마일 때? 루트 2일 때. 그러니까 여기가 루트 2인 거죠. 그럼 당연히 여기도 루트 2가 되는 거지. 그러면 OA 거리의 최소값은 얼마가 되나요? 요 길이? 지금 x가 루트 2고 y도 루트 2일 때가 만나는 점 아니야? 둘이 만나는 게, 그지? 네. 그러면 x가 루트 2일 때. 그럼 여기 루트 2고 루트 2니까 이건 얼마야? 2가 되겠죠. 요렇게 되는 OA의 최소값은 2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건 일반항으로 한번 써볼게. 여기가 y는 x분의 a야. 그러면 여기가 원점이고 이게 만약에 근데 최소값 찾을 때 이게 평행이동이 돼 있으면 원점으로 다시 그냥 보냈다고 생각하면 돼. 지금 무슨 말이냐면 평행이동이 돼가지고 그림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해. 근데 그 대칭점부터 제일 가까운 거리가 얼마냐고 물으면 그냥 이게 원래 자리에 있어서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거리 찾는 거랑 똑같잖아. 그래프 모양이 결정된 이상 변하지 않는다고. 그거는. 그러니까 평행이동이 돼 있어도 원점에 있다고 생각하고 이 모양만 잘 챙기시면 된다. 모양 숫자만.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고 치고 가장 가까운 거는 바로 기울기가 1인 직선이니까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도 제자리로 돌려놓으면 그냥 이거 갖고 푸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야. 그래서 y는 x라는 직선이 된다면 x분의 a하고 x랑 같아지는 자리, 만나는 자리. 그럼 x제곱이 뭐가 돼요? a가 되겠지. 오케이? 그렇게 되면 얘는 x가 루트 a인 자리에서 만나는 거지? 그러면 루트 a인 자리에서 만나게 되면 요 거리의 최소값을 뭐로 쓸 수 있을까? 루트 2a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럼 공식처럼 외워질까? y는 x분의 a라고 하는 유리함수 있고 대칭점에서 이 그래프까지 가장 가까운 거리가 얼마냐고 물어보면 이 숫자 a를 보면서 루트 2a 이렇게 쓰면 된다고. 그럼 여기는 모양이 2니까 루트 2a가 2니까 2 이렇게 쓴 거라고. 그죠? x분의 3이면 루트 6이죠. 루트 6이 최소죠. 오케이? 그 정도 내용에 대한 문제들이 역시 출제된 문제 중에 그런 내용들이 있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혹시 필요하다면 여기까지 필기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한 유형 10개 한 번에 그냥 쫙 풀어버릴 테니까 여기까지만 캡처해 놓겠습니다. 그렇지.